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이신 청관우 변호사님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이제 가을입니다. 네, 하늘도 맑고 하늘도 맞습니다. 높고 네. 밤에는 좀 쌀쌀합니다. 네,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우리 11호 문호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사실 이게 영주권 문호가 굉장히 더디게 던진하고 뒤로 많이 후퇴가 된 상태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들 갖고 보고들 계시거든요. 네.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만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만약에 제가 영주권자인데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또는 이제 영주권자인 저를 가정했을 때 저한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문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사실은 지난달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10월과 차이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11월 달 문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1월 문호입니다. 이번 11월 달에도 별로 이렇게 크게 진전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 이제 조금 고무적인 거는 그래도 계속 접수 가능일이 상당히 앞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만약의 경우 접수 가능일, 그러니까 접수 가능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I-130이라는 패티션을 접수하는 날이 보통은 접수 가능일이 되는데 2023년 9월 1일 날 130이라고 그래서 케이스를 초청장을 먼저 130을 접수하신 케이스에 대해서는 영주권 I-485를 바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같이.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에 뭐 지난달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케이스가 승인을 받으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I-130의 우선일자, I-130이 접수된 날짜가 2019년 2월 8일 이전이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2019년 2월 8일 이전에 I-130이라는 초청장을 넣으신 케이스만 최종적으로 심사가 완료되었을 때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 가능일은 I-485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이고 케이스가 접수 다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우선일자는 I-130이 들어가신 날짜가 2019년 2월 8일 이전인 케이스에 한해서만 우리가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두 번째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 취업이민 전문직 또는 숙련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면은 최근에 굉장히 이게 좀 문호가 뒤로 많이 밀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분을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요. 일단 3순위 전문 숙련직을 경우에 봤을 때는요. 일단은 485를 접수하실 수 있는 우선일자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10월달과 마찬가지로 2023년 2월 1일 이전에 우선일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 그러니까 요 2023년 2월 1일이라는 거는요. 펌이 접수된 날짜입니다. 그것이 우선일자고요. 펌 접수일이 2023년 2월 1일 이전인 케이스들은 I-485와 140을 넣을 때 같이 넣을 수 있다는 경우죠. 근데 이제 상당 부분 아마 지금 펌을 승인 받으시는 분들은 그 3순위 전문직, 학사 또는 2년 경력직의 경우에는 보통 I-140하고 I-485 접수가 가능하실 겁니다. 동시 접수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가 무사히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펌 접수일이 2021년 12월 1일 2021년 12월 1일 이전에 펌이 접수되신 케이스에 한해서만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승인 가능일이라도 하고요. 그다음에 빨리 이제 비숙련직을 보면은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I-485를 비숙련직인 경우에 넣으실 수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넣으실 수 있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펌 접수일이 2020년 12월 15일 이전 2020년 12월 15일 이전에 펌을 접수하신 케이스에 한해서만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인 가능일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숙련직이랑은 조금 다르게 2020년 8월 1일 8월 1일로 바뀌었죠. 그렇죠. 8월 1일 이전에 펌이 들어가신 케이스에 한해서만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숙련의 경우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이민 안수직은
이게 참 상당히 좀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네. 종교 이민이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달하고 거의 똑같이 안수직의 경우 네. 저기 이제 I-360이라는 먼저 이제 파티션을 먼저 넣고 나서 종교 이민의 경우는 이제 종교 비자로 2년 이상 종교 비자 또는 뭐 CPT는 아니죠. 풀타임이어야 되니까 뭐 워크 퍼밋이나 여러 가지 다른 비자로 보통은 이제 R 비자가 되겠죠. 2년 이상 심우하신 경우 네. 우리가 종교 이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2년 심우 되는 시점에 I-360이라고 해서 종교 이민 청원서를 내시고 네. 승인이 나야지만 I-485라는 영주권을 원래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전에까지만 해도 문호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360이 승인이 나면 그냥 바로 I-485라고 해서 영주권 신청서를 넣으셨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제 뒤로 한참 넘어간 다음에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I-360을 보통 집어넣으신 날짜가 우선일자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2년 되는 시점에 넣으셨겠죠. 네. 그 I-360이 들어가신 날짜 안수직의 경우 네. 그 날짜가 2019년 3월 1일 이전 그날 또는 그 이전인 케이스에 한해서만 I-485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I-485가 들어가도 또 이제 영주권을 종교 이민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승인 가능일은 네. 그래서 I-360이 들어간 날짜겠죠. 이날은요. 들어가신 날짜가 2019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만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I-485가 들어가도요. 종교 이민으로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뒤로 좀 많이 후퇴가 돼 있어서 이것도 참 네. 많이 걱정인데 그래도 이제 이민 문호라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계속 그냥 저도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왔다 갔다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천천히 이제 기다려 보시는 경우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뭐 또 이렇게 또 슬로우 할 때가 있다 보면 또 앞으로 확 전진할 때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비한수직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선 네네. 일자와 접수 가능일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간단하게 살펴드린 그 11월 문호. 예, 11월 문호였고요. 소식이었고요. 네. 12월 달에는 좀 빨리 좀 많은 진전이 있어가지고 좀 네, 좋은 소식을 기쁜 전해드렸으면 소식이. 참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은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 OPT에 관련된 정보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보통 미국 내에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받은 학위나 공부한 그 학과 내용과 관련한 직종에서 한번 1년 동안 잡을 찾아보고 일을 해보라고 네. 이게 1년 동안 신분을 부여해 주는 게 사실 OPT입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워킹 퍼밋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OPT를 네. 신청하게 되면은 템퍼러리로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워킹 퍼밋을 EAD 카드를 주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받고 나면은 뭐 그 다음에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내용을 잘 네, 모르시는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이게 낭패를 볼 수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받으신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OPT 승인 난 이후에 90일 이내에 네. 그 잡을 일단 찾으셔야 돼요. 네. 잡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러면 OPT 기간 내내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OPT 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불법 치료를 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말씀드린 조건을 잘 따지셔야 됩니다. 네. 일단 잡은 90일 이내에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90일 이내에 취업이 안 되면 나가시든지. 이 OPT는 자동적으로 캔슬이 되나요? 자동적으로 그게 물론 이제 자기가 잡을 네. 못 잡았다고 보고하기 전에는 서비스에 보고가 들어가기 전에 모르겠죠. 자동으로 네. 뭐 그걸 디텍트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캔슬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럼 90일 이후에 만약에 취업이 됐을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죠. 꼼꼼하게 따져보면 문제가 될 수 아,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 텐데 네. 만약에 이제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한다 그러면 신분 유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OPT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있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죠. 90일 이내 못 잡으면은.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네. 90일 이내 잡을 못 잡으시면은 출국하시는 게 원래 맞고요. 네.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다른 학교에서 I-20를 받아서 얼른 학교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좀 권하진 않고요. 일단은 90일은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잡을. 90일은 연장은 안 되는 안 건가요? 되죠. 그런 건 그런 규정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연장해봤자 네. 얼마겠습니까? 1년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잡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유급으로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발런티어로 돈을 안 받고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유급이든 무급이든 아무튼 일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취업을 그럼 내가 아무데나 해도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제가 전공한 분야, 예를 들어서 회계학 전공으로 내가 학사를 받고 OPT를 신청했다 그러면 회계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전공 분야에서. 그래야지만 그 OPT로 일하신 게 유효해지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셨는데 90일 이내 그리고 내가 전공한 분야에서 잡을 잘 찾아주셔야 돼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전공에 따라서 잡을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럼 내가 회사 차려서 일을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내가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비행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비행학 일과 관련해서 컨설팅 회사를 차리겠다고 하셔서 네. 차리게 되면 그 셀프 임플로이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EAD 카드가 내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에 가거나 뭐 이렇게 둘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OPT를 했다고 이제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자영업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했다는 증거들을 잘 모아놓으셔야 되거든요. 네, 뭐 일단 비즈니스 등록도 그렇죠.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비즈니스 등록도 하셔야 되고 라이센스도 받으셔야 되고 정식으로. 네. 그다음에 법인 구자 같은 걸 열어서 이제 거기로 실제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비즈니스 했다는 증거까지 잘 모아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선택지가 없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는 거는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일단 이게 왜 OPT 신분 유지가 중요하냐면요. 이민관이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하면은 OPT 때 그럼 당신 신분 유지했습니까? I-20를 받았을 경우 학교를 다닌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서류를 막 내지 않습니까? 튜이션을 받았 뭐 등록금 낸 거, 네네. 뭐 공부한 거, 심지어는 뭐 숙제도 모아놓고 막 옛날에 막 한참 까다롭게 네. 볼 때요. 등록금 내신 거, 공부한 거, 졸업장 뭐 이런 걸로 증명을 하지만 OPT 기간 동안에 I-20를 증명하는 거는 내가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90일 이내 잡을 잡아서. 아,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유급으로 하신 분들이야 뭐 W2하고 월급 받으신 내용 페이스톱. 예, 그렇죠. 네. 잘 받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급으로 하신 경우에는 이제 퇴사하실 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했었다는 서류 네. 재직증명서 같은 거 하나 받아 놓으시면 제일 좋겠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OPT 만료 후에 어떡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네. OPT는 기본적으로 F1 신분이거든요. 네. 학생 신분이니까 근데 사실은 뭐 학교도 이제 영리단체니까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I-20를 발급 안 해주는 학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사실 I-20를 받아서 공부를 시작하면은 얼른 I-20 트랜스퍼로 그냥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가시면 OPT 끝나고 나서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막 그게 뭐 이민국의 승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미 내가 F1 신분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불체가 되지 않도록 어딘가에 반드시 소속은 돼 있어야 되네요. 뭐 일을 계속 한다든지 1년 이내에 일을 그렇죠. 네, 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잘 만약에 모아놓으셔야죠. 아직까지 네. 이민관들이 이제 얼른 이제 심사가 서류가 바쁘니까 I-20랑 뭐 이거 빨리빨리 넘기면서 보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만약에 이민관이 딱 보고서 꼼꼼하게 신분유지 따져보겠다. 특히 취업이민 하시는 경우 딱 나왔을 때 이게 서류를 못 낸다든지 그러면 얼른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서 그렇군요.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OPT하고 관련해서도요. 네. OPT는 그러면 이 정도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변호사님. 네. 지난 시간에 프로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눠주셨어요. 네네. 그 프로디 관련 학교들 다니셨거나 그 학교들로부터 I-20 발급받으신 분들 많은 불이익을 좀 받으신 적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었고. 그렇죠. 지금 네.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계시죠. 네. 오늘 좀 더 상세한 정보 주신다고. 예. 네. 일단은 제가 601 면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사실 보니까 601A를 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나의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네. 뭐 국경을 넘어오신다든지 아니면 불법 체류가 네. 되신 경우 여러 가지 나의 체류 신분의 불법성을 면책을 받는 것이 601A고요. 이 경우는 601 면제라고 그래서 내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네. 이민국에다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걸 이제 아니면은
뭐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경우 네. 이렇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경우에 나의 잘못을 면책을 받는 것이 601 면제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저희가 면책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조건을 이제 따져보려고 그러면은 네. 일단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최근에 601 면제를가 이제 프로디하고 같이 가장 많이 받는 면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뭐 실제로 같은 경우에는 뭐 감옥을 1년 반 갔다 오신 분들도 네. 당연히 이 경우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601 면제를 해서 이제 그분의 그 전과 사실에 대한 면제를 받아서 영주권을 무사히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범죄가 엄중한 경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좀 재질이 나쁜 경우 있죠. 뭐 배우자 폭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는 사기 전과 뭐 또는 이제 모럴 터피투드 크라임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결이 있는 범죄. 네. 이런 범죄를 저지르시면 일단 영주권을 받기가 힘드세요. 네. 그때 이제 사실 601의 면제를 많이 받고 이제 프로디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은 뭐 이건 두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사기의 일부니까 당신도 공범으로 못 준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학교를 안 다녔는데 이민 신청할 영주권 신청할 때 당신이 안 다녔는데 다녔다고 거짓말을 했다. 네.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최근에 가장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게 이민국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출입국 심사 서류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전산화가 이제 막 다 됐습니다. 입력이 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들어올 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비자 신청할 때 이게 적어낸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네. 이제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fraud and misrepresentation이라고 그래서 이민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이민국에다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영주권 못 받는다 이렇게 딱 편지가 올 수 있거든요. 네. 영주권 거절 사유로. 그럼 이제 그 내가 거짓말한 거 또는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면 프로디 같은 학교에서 내가 잡히진 않았지만 잘못했던 거 네. 이게 영주권을 못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면책을 요구하는 게 601 면제입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게 그 옛날에 과거에 그 거짓말했던 기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일단 그거를 강조해드리고 반드시 뭐 프로디만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민국에다 거짓말하고 가짜 서류 내시거나 뭐 여러 가지 또는 심지어는 허가 없이 일한 게 이민국에 적발됐을 경우 네. 그것도 면책을 통해서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래요. 이유가 있을 수가 네네. 있겠죠. 꼭 뭐 한 가지에 국한된 네. 것은 아니고 정말 여러 모든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는 경우가 있죠. 거절된 네. 사유. 그렇다면 네. 이 면제 승인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조건이 일단은 뭐 이 네. 시간 내에서 601 해야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601 대상자는 아까 비슷한 것 말씀드린 같아요. 대로 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경우 네. 제가 좀 말씀 잘못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불법 체류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웨이버를 받으라고 이민국이 결정을 한다 그러면 웨이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네. 자, 근데 보통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네. 무조건 잘못한 경우, 이 경우 웨이버를 받는 경우.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조건이 똑같습니다. 일단 저한테 제가 이제 601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네. 저한테 일단 영주권자나 그리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네. 또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네. 가족이 있어야 돼. 직계 네.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직계 가족이 네네.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반 범죄의 면책에서는요 선택적으로 이 경우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신 그 범죄 사항이 일반 범죄여야 된다는 제한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넣을 때는요 통상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어려움은 보통은 안 보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은 다 넣습니다. 뭐 탄원서라고 그래서 네. 자녀들이 이제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네. 이러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좀 도와달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넣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나한테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네. 영주권자 있으셔야 되고 네. 내가 두 번째 보여줄 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 배우자나 또는 미성년 자녀나 또는 미성년 자녀는 보통 통상적으로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나의 부모님이 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아있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거다. 네. 이 시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뭐 몸이 편찮으신다든지 또는 우울증을 겪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네. 내가 재정적으로 보조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게 되면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청 시기가 또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네. 신청 시기는 601A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서 받아 오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현행 이민법상으로는 불법 체류를 하신 경우는 특별한 경우 뭐 이사와 아이라든지 또는 이제 군인 가족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가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못 하고 나가서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년 이상 보통 불법 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나가시면 못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면책을 받는 게 601A고 네. 그런데 이제 601 면제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보통 그렇군요. 네, 그렇죠. 601 이제 받는 면제는. 경우죠. 601 면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는 I-485라고 그래서 영주권 신청서를 넣는데 네.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보통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넣을 때 그냥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아예 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같이 심사가 많이 됩니다. 네. 485하고. 그럼 시간이 좀 단축이 될 수 있나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군요. 가족 초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가 걸리면서 네. 그 인터뷰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601 면제를 자기가 같이 심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따로 하려고 그러면 딴 데 보내서 또 이거 막 복잡한데 그렇죠. 한꺼번에 이게 케이스를 병합해서 보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 같은 게 보통 이런 경우는 걸리거든요. 네. 감히 이제 갔을 때 이제 다 이제 문서상으로 해야 못하는 되는 얘기에 대해서 좀 뭔가 네. 또 새로 발견된 케이스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그 사이에 뭐 다른 아들이 막내 아들이 또 태어났다고는. 아니요 죽었다. 죽었. 그러면은 그런 경우 실제 있었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 넣은 다음에.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우리 아들 하나가 죽었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남편의 정신적인 고통이 막 더 그렇죠. 배가가 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죠. 네네. 그 사이에 이건 좀 좋은 예는 슬픈 예인데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가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 해주는 의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가서 아무래도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더 효과가 되겠죠. 네. 예. 서류로만 네, 보는 그러니까 이제 것보다. 그런 좋은 이점은 있고 485를 네. 같이 넣으시는 경우. 네. 그게 있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485라고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네. 이제 추가 서류 이제 자기가 문제가 됐든 추가 서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번에도 사실 이 프로디 문제가 상당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시민권도 일괄적으로 다 안 준 게 바로 요번 늦여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할 때도 그것 때문에 거절되는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 네. 어쩌다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가 아주 어쩌다가 그거는 진짜 뭐 100개 중에 한두 개이기 때문에 완전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I-485를 넣어놓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경우가 네. 되겠죠. 추가 서류가 와서 이제 뭐 그 학교 다닌 거에 대해서 내라 그러면 이젠 틀렸구나 그리고 이제 485가 거절되기 직전에 이제 중간쯤에 넣으시는 네. 경우가 두 번째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경우는 아예 그냥 485가 거절된 다음 거절된 이런 사유로 다음에 거절돼서 아예. 뭐 항변할 것도 없다. 네. 그럴 때 이제 485가 사실 저희가 승인 받으신 경우 프로디 학교의 경우 많은 경우는 거절되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경우가 많아요. 네. 한 40% 반 이상은 그냥 485 거절되신 분 다음에 넣습니다. 네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서 넣는 것도 참 그렇죠. 좋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은 프로디과 관련돼 있으면은 601 면제를 염두에 두시고 일단 하라고 하고 이제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케이스를. 네네. 시간이 좀 많으면 실례를 다 들어보면 좋겠는데 지금 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실례를 좀 그래도 한번 들어주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네네. 좀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예, 예.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인데요. 네. 이건 이제 한국에서 범죄 사실 때문에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네네. 서울에서 이제 이미 결혼 생활을 뭐 수십 년 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녀가 벌써 다 장성해서 미국에 정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남편분을 모시고 오고 싶은데 네. 한국에서 되게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IMF 때 한국은 그 계약 위반이 잘못되면 사업하다가 바로 형사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감옥을 한 1년 반 다녀오셨어요. 네, 계약 미이행인데 이게 경제사범문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1년 반을 감옥 갔다 오면은 금고형이 1년 이상인 그러니까 이게 중범죄니까 그렇죠. 영주권을 당연히 못 받죠. 네. 근데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남편 미국에 계신 부인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질병도 있으시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드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남편분이 한국으로 못 오시게 미국으로 입국을 못 하셔서 부인분이 여기 자녀분들 다 있고 손자 손녀 있으니까 네. 다시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옵션은 아닙니다.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이 미국 시민권자 부인께서 큰 고통을 겪게 되실 거라는 우리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네. 몸도 편찮으신 거 보여주고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 이유, 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와야 되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온 우울증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부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승인을 하셨고요. 네. 승인을 601을 받았고 무사히 네. 영주 비자 인터뷰를 받고서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거 이제 한 가지 네. 그건 해외에서 받으신 경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경우는 프로디 학교 케이스죠. 프로디 학교 케이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받으신 네네. 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약간 숨통이 트이는 부분은. 프로디 학교에 다녔던 분들 중에서 F1으로 계셨던 분들은 뭐 일괄적으로 다 거절이 되시는데, 네. F2의 경우는 좀 봐주는 경우가 종종 그래요? 있습니다. 네. 아니 종종이 아니고 사실 최근 한 2, 3년 동안은 F2였던 프로디 등 케이스는 사실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상당 부분이.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직계 가족이 신청하시는 경우. 네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는데 부모님이 미국 옛날에 들어와서 프로디 학교 다녔다. 이 경우 F2 부모님은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많은 경우. 네. 또는 이제 내 배우자를 신청하는데 내 배우자가 F2로 있었다 이거죠. 부모님 네. 따라 들어와서 이제 이 경우는 영주권을 다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셔도 되는데 F1인 경우 이제 한 가지 사례로 이제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초청하는데 아빠는 F1, 엄마는 F2셨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엄마는 받으셨죠. 네. 그럼 이제 엄마가 영주권자가 됐으니까 이제 엄마 기준으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그 어머니의 극심한 고통, 정신적인 네. 고통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증명을 해서 아버님까지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내용에 대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전반적인 걸로는요. 네. 일단은 뭐 영주권 문호 같은 경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게 너무 막 한 달에 막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분명히 진전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빨리빨리 해소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차분히 기다려 보시는 자세가 필요하고, 네네. OPT 같은 경우는 OPT가 이제 어렵게 이게 승인이 돼서 나왔으면은 얼른 이제 90일 이내 잡 찾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일을 하셨다는 증거 모아 놓으셔야죠. 혹시나 경우 나중에 영주권을 네. 신청할 때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하실 경우는 동일 직종에서 그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디나 또는 이제 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로 연루되신 분들을 이제 그런 경우에 영주권 신청하실 때는 601 면제가 필요하시니까요. 내 경우가 가능한지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희가 사무실이 두 군데입니다. LA하고 부에나파크인데, LA는 213-232-1655, 네. 213-232-165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부에나파크는 714-522-5220, 714-522-5220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상담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청관우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